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제안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기자와 단독 대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은 끝까지 질문지가 청와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어떤 질문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대담에 응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담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몇 가지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지를 저희가 끝까지 청와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을 청와대가 받았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그걸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해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질문을 미리 안 준 것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질문을 다 주게 되면 예전에도 계속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질문지 줬을 뿐만 아니라 질문 순서까지 정해서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논란이 됐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뭐 낯선 풍경은 아닌데 저희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처음 시도된 대담이었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거나? 역시 뭐 대담 형식이죠.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문즉답 이것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침없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 원칙주의자로 저는 보는데요. 그 원칙과 예외, 인정과 불인정 이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여유와 어떤 표정 변화 없이 그렇게 또 대통령답게 품격을 지켰다는 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첫 질문 역시 북한의 미사일. 어제 이제 대담하기 한 너댓 시간 전에 공교롭게 저희 방송 시간에 미사일 뭐 발사체라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이제 그러나 탄도 미사일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사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00km 정도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사일 발사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저런 태도가 결국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뭐 평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에 경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미국도 갔다 와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이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청와대는 항상 저런 태도를 저는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무조건 김정은 편만 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 유리하거나 우리 정부 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부분에 맞다고 하면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시위성 성격으로 일단은 규정을 하시고요. 앞으로 그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그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북한에 대한 입장보다 상당히 강경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 논란에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발사한 다음에 이제 저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식량 지원에 대해서 흔쾌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래서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러면 식량 지원 인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게 대북 제재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야 의견 좀 들어보고 국민들 여론도 들어봐서 결정을 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추진하는 속도가 약간 조절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인도적 차원이라는 부분이 더 부각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중요하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갖고서 아마 여론을 좀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발사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후에 또 미사일이 발사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어떤 지지 내지는 국회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면 아무래도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의사라든지 국회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또 저한테 질문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맞으면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고요. 그 이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이번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이나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이런 대표들의 그 회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제 여야 회동을 사실상 제안한 건데 오늘 황교안 대표도 입장을 낸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북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이라든지 현안 논의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또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패스트트랙 등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조건부수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렇게 회담을 제안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얘기하자는 것인데 그거야 회담이 열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대북 식량 지원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열리면 당연히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질문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외쳤던 좌파 독재라는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성격이 맞으면 다수 그 의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맞아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네. 저 부분을 보면요, 저는 저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 법치주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해법이다. 네. 그러니까 법적 기구다, 법적 제도다.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현안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소위 사법을 말이죠. 그거를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비법적, 불법적 이런 어떤 정치 현안, 정치 네.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독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저걸 보면 이제 상당히 그 원칙과 예외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법적 잣대에서 이제 재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당에서 보기에는 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1야당을 이제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이 네. 그것이 법만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원로들과 의견을 오찬을 하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원로들을 모셨지만 거기서 특별히 수긍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 네. 선적폐 청산 후 협의 뭐 협치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처음에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폐단과 적체돼 있는 폐단을 해소하려고 하는 논의는 국정농단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그것과 연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그만둬라, 하지 마라, 이건 이 정도에서 끝내라, 너무 피로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시작돼 있는 적폐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에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적폐를 이제 원로들이 아마 그렇게 제안하신 것 같아요. 적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고 피로감이 크니까 네. 협치를 좀 많이 하세요 하다 보니 그게 진행되는 과정을 본인이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법부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할 수 없으니 협치는 지금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될 때는 적폐청산이 우선돼야 되고 그렇지 네. 않으면 협치를 안 한다,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되면서 이해가 여론이 네. 잘못되고 형성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셨죠.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또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또 최저임금으로 혹시라도 피해를 봤을 사람들, 국민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또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이런 대책들이 최저 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이 됐다면 그런 어려움을 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차가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저 들어볼까요? 최근에 헌법재판관이나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검증에 있어서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더 이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었는데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겸허하게 인정한다. 또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반면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볼 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 보는 거죠. 뽑아놨더니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 기준에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과오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게 인사 참패나 인사 실패, 참사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장관들을 봤을 때 그렇게 큰 과오를 일으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인사 참사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진행했던 우리 송현정 기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워낙 우리가 이런 진짜 허심탄회하게 각본 없이 하는 대담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통령에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직문직답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도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합니다만 질문지가 사전에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지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질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문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가지가지 그 직문직답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도 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추가 질문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는 저는 그 송현정 기자 말이죠. 굉장히 잘 질문을 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또 너무 그렇게 따갑게 질문했다 이런 지적도 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기에 문제 삼자 별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더 공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민주사회에서의 건전한 어떤 언론의 그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